지난주 잠깐 언급해드렸던 애플의 9월 스페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새로운 애플워치들과 아이패드들, 그리고 통합형 구독 서비스 애플원, 가상체육관 서비스 피트니스 플러스까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로 가득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발표한 각 제품들과 서비스들의 호평이 자자합니다.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발소에서 오면 한동안 얘기해줘야 되는 애플 소식입니다. 네. 거의 9월 메인 이벤트죠. 그렇죠. 메인 이벤트입니다. 사실 애플이 9월 이벤트를 한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이폰을 공개할게 네. 라는 시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WWDC에서는 이제 새로운 OS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9월에는 이 OS가 탑재해서 팔릴 새로운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파는 건데 그쵸. 공개를 하는 건데 네. 뭐 코로나의 영향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선택인지 이번 9월에는 아이폰이 쏙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루머상으로는 이제 10월로 미뤄진 것 같아요. 네. 10월에 있던 것과 9월에 있던 게 이렇게 서로 수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0월에 보통 아이패드나 그렇죠. 이런 제품들이 나왔어요. 원래 10월에도 이제 작게나마 이벤트가 따로 있었었죠. 네. 이번에도 물론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예. 그 비대면, 그러니까 편집된 영상이 네. 이 스트리밍 되는 네, 방식을 네, 취했습니다. 애플 마스크 썼나요? 애플 마스크 안 썼더라고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이번 이벤트를 보면서 네.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네. 사실 다른 것보다도 와, 애플 본사 정말 크다. 그래서 왜요? 뭐에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그 애플 루프라고 하죠. 네네네. 애플 본사를 막 드론인지 뭐 그래픽인지 날아다니면서 네. 이제 연사들이 바뀌는 장면들이 연출을 했는데 정말요? 사실 WWDC 때 봤을 때는 그냥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걸 보면서 와, 진짜 너무 크다. 어떻게 이렇게 크냐?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도 이런 큰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근데 거기는 뭐 공장 단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껴 있는데 애플은 그게 아니잖아. 그냥 허허 벌판. 아니 근데 뭐 공장 그 산업군만 바꾸면 똑같죠. 그 수원 공단에 있는 거랑 애플도 그 지역을 그 다 먹여 아니 살린다는 거기 게 호수가 내가. 있냐고. 그 뭐 있을 수도 있죠. 시와호 이런 거요. 네, 그런 거요. 아무튼 그 규모도 그렇고 네. 사실 그 전경, 그러니까 디자인, 건축물의 디자인도 굉장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시작은 이제 팀 쿡이 나와서 네. 막 뭐 아직도 코비드 네네네. 19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네. 이걸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에는 참 신기하게도 네. 한국어 자막이 지원이 진짜요? 제공이 됐습니다. 라이브로. 정말? 왜냐면 신기해. 편집된 영상이니까. 그렇지, 그치. 그건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어도 지원을 해서 네. 아주 편하게.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그 스피치가 네. WWDC거든요. 개발용어 나오니까. 네. 그리고 뭐 내가 다 아는 제품 얘기들 나오니까 그 참 내가 영어를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 전 WWDC 들을 수 있습니다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한국어 자막까지 지원이 돼서 아주 편하게 봤어요. 그래서 전 나중에 라이브를 다시 시작을 하면 그때 자막 빼릴까? 빼겠죠. 그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있다가 없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랬어요. 전 라이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애플 디바이스에서는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디서든지. 네. 그래서 뭐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뭐 코비드 19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뭐 다 같이 힘내자 이런 얘기들 했고 네. 거기에 연장선으로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네. 애플워치다라고 하면서 애플워치의 신작을 공개했습니다. 건강 때문인가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애플워치는 두 가지가 공개가 됐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애플워치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최신작 애플워치 시리즈 5를 이을 네. 애플워치 시리즈 6가 공개되었습니다. 네. 네. 시리즈 6는 사실 시리즈 4, 5, 6가 똑같은 폼팩터를 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를 쓰고 있는데 4와 5가 똑같은 모양이죠. 네네네. 이제 이 색면 연장을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똑같아요 또. 네, 또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4를 쓰시던 분들이라면 꼭 오레이전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안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 네. 이번 6의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면 바로 그 혈중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오. 측정하는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5까지는 없던 센서죠. 그렇죠. 네. 사실 4 이상에 있었던 그 애플워치의 특징 중 네. 하나가 ECG, 맞아요. 심전도.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갔다.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됐죠. 네네. 그렇죠. 이게 의료기기로 분류가 돼서 뭐 몇몇 나라에서는 되는데 네. 어쨌든 이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 전에는 심박수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6에서부터는 이제 혈중, 피의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오. 이것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아쉬운 게요. 네. 이미 갤럭시가 맞아요. 심전도랑 그리고 그 혈중 포화 산소 농도. 그렇죠. 혈중 산소 포화 농도 이 측정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왜 이걸 넣나 생각을 해보면 갤럭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리고 우리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환경과 우리나라 법률을 빨리빨리 대응을 하니까 그렇죠. 훨씬 더 빨리 넣을 수 있었겠죠.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두 가지 발표를 모두 다 보면 삼성은 살균 포화 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애플은 자 이제 이걸 왜 써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 갑자기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떠먹여 주는구나 네, 우리한테. 그래서 뭐 운동을 할 때 뭐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 이번에는 이제 충전 속도도 굉장히 개선이 됐다라고 그래요? 하면서 1시간이면 완충이 가능하다라는 진짜요? 것들을 어필했습니다. 사실 애플워치의 가장 큰 단점이 네. 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짧죠. 하루 조금 넘으면 이제 죽어요. 아니 맞아요. 수면 측정을 하면서 네. 충전해야 돼. 그러니까요. 충전하면서 수면을 측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이제. 네. 네.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사용성이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화면 밝기도 더 밝아졌다, 처리 속도도 더 빨라졌다 이런 뻔한 얘기들. 어떻게 했습니다. 보면은 그 옛날 아이폰 업데이트로 치자면 좀 S 정도의 업데이트의 느낌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지만 저는 여기에 덧붙이자면 그 새로운 애플워치 밴드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 버클이 없는 네. 밴드를 공개를 했어요. 뭐야 그럼 찍찍이야? 찍찍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팔찌처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에 살 때부터 네. 내 팔 두께에 맞는 이 밴드를 사야 돼요. 살찌 못 낀다. 저- 살찌 못 껴요. 클럽 엔터용이구나. 그렇죠. 그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끼게끔 되어 있는데 뭐 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온 디바이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시리즈 6는 약간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렇죠. 은 실장이 얘기하는 말씀해 주신 대로 대로. 네. 약간 업그레이드. 뭐 산소 포화 농도? 그래 나는 운동도 안 하는데 뭐 아니면 나는 충전 꼬박꼬박 잘하는데 네. 뭐라고 한다면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디바이스였는데 네. 사실 애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인 것 같아요. 바로 애플워치 SE가 공개됐습니다. 아이폰 SE가 아니라. 그렇죠. 스페셜 에디션이 이제 애플 워치도 나왔네요. 네. 이 애플워치 SE가 뭐냐? 사실 아이폰 SE도 저가형 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저렴하게 파격적으로 저렴한 그렇죠. 그런 건데 이 애플워치 SE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워치 4의 폼팩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4인지 5인지 6인지 S인지 겉모습만 봐선 몰라. 알 수가 없네. 그래서 네. 이거를 뭐 이렇게 저가형이라고 이렇게 더 기능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를 둔 게 아니고 네네. 디자인 자체는 똑같은데요. 일단 오레이존 디스플레이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애플워치 4랑 똑같죠. 아. 그리고 ECG가 빠졌어요. 네. 심전도계가 빠졌기 때문에 네. 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라고 병원 한다면 가라. 병원 가라. 그냥 좀 저렴한 그 애플워치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은 이걸 어디서 타겟팅을 했느냐? 네. 자녀들에게 애플워치를 줘라라고 하면서 선물해라. 이제 패밀리 셋업이라고 해서 네. 새로운 기능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아이폰에 이 기능들을 이제 등록을 해서 네. 원래는 아이폰에 내 애플워치만 등록할 수 있었잖아요. 네, 물론 맞아요. 애플워치를 여러 개 등록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네네네. 일단 내 애플워치만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음. 자녀의 애플워치에 등록을 해서 뭐 집에 빨리 와라 뭐 이런 것들을 오, 진짜요? 할수 있는. 그러면 자녀의 심전도는 보지 마라. 자녀의 심박수 정도는 봐라. 아, 아니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그 자녀가 아이폰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렇죠. 그 애플워치를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즈 워치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원래 주된 기능이었던 뭐 문자 알림이라던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알림 같은 거 못 쓰겠네요. 그렇죠. 그 자녀들은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그 별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SE니까 작아요? 아니요. 사이즈는 똑같네. 그 애플워치 4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워치를 만들다가 이 부품이 좀 남았나 봐. 그래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부품이 좀 모자랐나 봐. 아니 그 애플워치 4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생명 연장이 돼서 좋긴 한데 네. 굉장히 약간 뭔가 좀 꺼림칙한 느낌이네요. 일단 애플워치 4에는 ECG 기능이 있으니까 또 열리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SE라고 해서 이제 가격을 좀 봤는데 네. 그렇게 저렴하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애플워치 시리즈 6가 53만 9천 원이거든요. 국내 네. 가격으로. 네. 근데 SE 가격이 35만 9천 원이에요. 싸 보인다. 그러니까 갑자기 싸 보이죠. 선녀 효과. 거기다가 네. 이제 원래부터 저가형으로 팔고 있던 이전 세대의 폼팩터를 가진 네. 애플워치 시리즈 3도 요 이제 단종을 안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좀 애플워치를 좀 알뜰하게 좀 저렴하게 쓰고 싶다,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 시리즈 3를 25만 9천 원에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기본형인 3는 이제 GPS 모델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5만 9천 원.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단계 조금 그래도 그 새로운 폼팩터를 좀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SE라는 선택지가 새로 생긴 거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35만 9천 원부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게 약 70만 원 정도. 나는 완전 좀 최신
기계를 쓰겠다. 이거는 근데 재질을 어떤 걸로 하느냐, 그리고 밴드를 어떤 걸로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셀룰러냐 GPS를 선택하느냐 이런 네. 것들에 따라서 가격은 뭐 150만 원, 170만 원이 넘어가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애플워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헬스? 건강? 네. 애플워치를 딱 차는 게 나는 좀 운동도 하고 이러려고 보통 목표를 가지고 사지 사실은 않습니까? 아니지만은 왜냐면 얘가 계속 잔소리를 해요. 네. 어제는 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움직였습니다. 이런 그렇죠.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네. 좀 헬스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진 디바이스인데 애플이 그래서 니네 요즘 운동 못 가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애플워치에 집에서 운동하는 모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죠. 요가 이런 거. 근데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완전히 통합형으로 운동을 너가 운동할 줄 모르지? 너 네. 운동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왜 무시해? 그러면 우리가 알려줄게. 네. 유튜브 있는데 왜 무시해? 너의 개인 PT 선생님을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었어. 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PT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네.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서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요. 이게 맥, 애플 TV, 아이패드, 아이폰 어디서나 이 영상을 볼 수 있고 가입을 하면 네. 거기에 더해서 이 애플워치의 가장 좀 그 특징 중에 하나라면 이 세 가지 링으로 통해서 내가 맞아요. 얼마나 움직였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의 활동 수준을. 활동 수준을 보여주죠. 뭐 몇 번 일어났는지, 몇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몇 분을 걸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화면에 표시가 돼요. 오. 애플워치와 연동돼서. 좋네. 그래서 어떤 동작들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애플워치로 이제 트래킹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약간 이것도 사실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걸 최적화해서 잘 사용성 좋게 만들었는지가 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들은 이미 안드로이드랑 애플 플레이 스토어에 가보면 수두룩하게 있어요. 수두룩 빽빽하죠. 네. 정말 뭐 아마추어 뭐 PT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나라의 로컬 PT 선생들이 작정하고 만든 것들도 엄청 많고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앱이 많은데 이제 그거랑 지금 보는 설명으로는 크게 차별화를 두는 거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저는 그런 서비스들 뭐 물론 제가 약간 앱등이라서 네.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물론 저는 또 운동도 안 하지만 이 서비스는 좀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애플이 그 전에도 네. 아이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렇죠. 태블릿 PC가 원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패드가 나오고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네. 약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애플이 개방적인 정책을 펼쳐가지고 네. 이 활동 수준을 체크한다든지 내 움직임을 측정하는 모션 이런 것들을 다른 서비스랑 연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뭐 나이키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룰루레몬인가 어디서 그 네. 옷 만드는 회사에서 인수한 회사가 있는데 네. 미러라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전신 거울이 있는데 그 안에 피트니스 강사가 나와요. 거울 안에 네. 거울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야? 따라하고 내 몸이 어떤 자세인지 바로 보면서 교정하고 1대1로 대화하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 이용하면 더 측정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아쉬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 사업을 위해서 막아놓는 느낌. 네네네. 뭐 아무튼 근데 운동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그쵸, 물씬 풍기는 그리고 뭐 운동을 하면서 들으면 좋은 음악들 이런 것들을 또 애플 뮤직과 연동을 해서 뭐 플레이리스트 제공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공짜는 아닙니다. 월 9.9달러를 네. 내야 되고요. 이게 연간- 한 달으로 해주겠지. 연간 결제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연간 결제를 하면 좀 깎아줘요. 아니 근데 그럼 지금 뭐야 애플 아케이드 있지, 네. 뮤직 있지, 무비. 아니 TV. TV 그 플러스 뭐 있죠. 결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애플에서 이제 월에서 제 주머니에서 빼가는 돈이 국민연금이야? 한 3만 원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지 스스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통합 구독 요금제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케이블 TV가 나왔군요. 그렇죠. 예, 작년에 애플이 우리는 이제 서비스 회사로 이제 도약할 거다라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애플 TV 플러스, 애플 뉴스, 그다음에 애플 아케이드 그리고 뭐 애플 뮤직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출시를 하면서 네. 우리 서비스가 많아졌어. 거기다가 그 중심인 아이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클라우드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테라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200기가 다음에 2테라밖에 없어요. 맞아. 나쁜 놈들이. 그래서 이것만 해도 거의 10,000원을 내고 있는데 네. 이것들을 잘 버무렸습니다. 잘 버무려서 애플 원이라는 통합 구독 요금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 PT 잘하네요. 이거 그 거의 외워오신 것 같은데요. 그날 보셨던 거를 순서대로 딱 들은 게 스토리. 한국어 자막이 나왔잖아요. 한국어 자막. 이해가 아주 빨랐어요. 입력을 확실하게 해갖고 네. 왔군요. 네. 그래서
애플 뮤직, 그다음에 애플 TV 플러스, 네.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를 모아서 개인용 요금제로 출시를 했어요. 오. 요 4개를 모아서 얼마냐? 14.95불. 근데 아이폰 쓰는 사람은 딱 필요한 정도. 애플 TV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누구나 긍정 씨는 심지어 그 윈도우 진영과 여전히 섞어 쓰고 있으면서도 네. 여기 나오는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3가지는 쓰지 않아요? 여기에 근데 함정이 있어요. 뭔가요? 여기 아이클라우드 용량이 몇이에요? 50GB 입니다. 50기가. 50기가. 개인용 요금제는 50기가밖에 제공이 안 된다. 저도 2테라를 쓰고 있는데 네. 장난 아나. 자, 그러면 야, 용량이 좀 더 필요해. 네. 라고 한다면 일단 가족들을 모으시는 게 가족들. 가족들을 결혼부터 해라. 가족 회의를 조금 열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패밀리 요금제가 있거든요. 네.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6명까지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오. 동시에 쓸 수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긴 용량이 200기가가 지워집니다. 한 사람당. 한 사람당? 네. 오. 그 6명이면은 1.2테라? 이 정도 되네. 오.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19.95불. 개인용 요금제보다 한 4,000원 정도 더밖에 그러니까. 더 안 비싼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계정을 6개 만들면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는 쓰세요. 뭐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긴 하죠. 정신을 나갔다고 하지 마요. 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출시된 애플 피트니스가 없어. 그래서 지금 그러네? 약간 진짜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 하긴 세상에서 내로라는 돈 벌 줄 아는 연구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을 텐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서비스가 음.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가 있었잖아요. 네. 빠진 게 2가지 있어요. 음. 애플 뉴스가 빠져 있고 뉴스.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요 2개를 포함해서 프리미어 요금제라고 해서 이제 29.95불에 추가를 했습니다. 3만 원 정도 돼. 3만 얼마 정도 돼 있군요.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그렇겠죠. 네. 이것들이 그래서 뭐 요 서비스도 물론 6명과 나눠서 쓸 수 있고요. 네. 여기에는 아이클라우드가 2테라가 들어갑니다. 프리미어 해도 6명이에요? 네. 아, 6명이서 그래요? 이제 2테라를 쓰게 되는 거죠. 합리적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6명이 모이면 가장 저렴한 요금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쉬운 점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TV 플러스가 제공이 안 되고 애플 뉴스가 제공이 안 되고 네. 애플 피트니스가 제공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기 모르죠. 때문에 이 애플 원이 얼마나 사랑을 받을지는 사실 좀 미지수예요. 일단 서비스가 가능할지부터가 그렇죠. 좀 미지수죠. 네. 그 피트니스도 아직은 공개는 됐지만 미지수인 거죠, 우리나라에 서비스 하는 건. 그렇죠. 그래서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이폰 11 프로를 산 고객에 한해서 네. 1년 동안 무료로 볼 수 있는 그 제공권을 줬었는데 네. 애플 TV 플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네. 한글 자막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재밌게 보고 싶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For All Mankind라고 그게 뭐야? 약간 우주의 그런 암투와 이런 느낌. 그거는 WWDC보다 어려워요? 그거는 어려운 말. 어려워요. 원어민급은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볼까 하다가 네. 포기했었는데 한글 자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그거 외에 한글 자막이 생긴 드라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올 날이 얼마 그럴 수 남지 않은 게 있겠다. 아닌가. 이게 다 BTS 때문 아닙니까? 그럴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죠. 감사합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저는 이거 얼마 전에 이걸 구독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도 무료로 받았었는데 취소했더니 이제 재구독이 안 되더라고.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 돈 내요. 무료로 되는 게 1년이나 있었는데 왠지 없다 있으면 아쉽잖아요. 걔네도 없다 있으니까 아쉬워서 그래서 자른 다시 거예요. 못 돌아오게 만들어 버리셨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애플 1까지 알아봤고요. 네. 애플 1까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미를 장식한 기기가 2가지 있습니다. 네. 뭔가요? 바로 아이패드죠. 아이패드가 사실은 올해 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나왔을 때 네. 올해 9월에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가 나올 것이다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토사구 패드니 뭐 네. 토사구 패드의 제림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디바이스 2가지 다 기존의 폼팩터를 유지를 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 아이패드 8세대가 일단 출시가 됐습니다. 네. 8세대. 8세대는 기존의 7세대가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째 디자인을 우려먹고 있는 기존 거예요. 아이패드죠, 그냥. 그냥 아이패드 위아래 베젤 있고 홈버튼 있는 과거에 있던 사건인가요? 계속 똑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디자인을 내고 있고요. 그 디자인으로 이제 뭐 그런 것보다 그래서 사양을 좀 높이고 뭐 기존 것과에 비해서 최신화를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냥 그럴듯하게. 명분.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아이패드 8세대는 지금까지 나온 아이패드 중 가장 진보된 아이패드입니다. 당연한 소리야. 당연한 얘기를 해요. 다른 그 아이패드 프로나 뭐 에어나 이런 거랑 비교 안 하고 같은 아이패드 안에서 아니, 가장 최신이다. 내가 매일마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난 저 이긍정 중에 가장 최신의 이긍정입니다. 이 뭔 소리야? 그건 아니에요. 가끔 퇴보할 때도 있거든요. 아 그런가? 전날 술을 많이 먹으면 가장 퇴보한
인식창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는 사실 교육용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고 가장 저렴한 라인업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이패드 8세대 입문용으로 아주 좋은 디바이스. 그리고 사실은 이 칩셋이 그리고 옛날 칩셋이 아니고 무조건 최신 칩셋을 넣어줘요 애플은. 그렇죠. 오랫동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 가장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입니다. 아, 에어가 신형이 나왔고 네. 아이패드 기본형도 신형이 나왔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네. 이 디바이스가 바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입니다. 거짓말. 띵국처럼 그렇게 들고서 자 이렇게 뭔가 소개하는 것처럼 해봤자 나왔어? 이거 프로잖아요. 아이패드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네. 똑같은 디자인,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오, 채용을 진짜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패드 프로 제품군을 제외하고는 다 홈 버튼이 있는 그런 디자인, 그렇죠. 9세대적인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에어부터 이제 새로운 홈 버튼이 없는 오. 디자인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에어폰은 에어 라인업의 완벽한 페이스오프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 디자인을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게 예.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 에어가 좀 캐주얼한 그 라인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프로는 너무 비싸고 아이패드는 너무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네네. 그 중간대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라인업인데 이 중간대를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색상을 다양화했습니다. 저는 아이팟 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네요. 셔플. 아이팟 셔플 미니 셔플은 뭐 저 옛날 거. 아이팟 나노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로 하겠다 하면서 막 색깔들을 막 많이 출시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에어도 이번에 색깔을 뭐 그린, 블루, 뭐 핑크, 네. 물론 뭐 실버와 블랙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프로와 차별화가 뭐가 되느냐? 페이스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어떻게? 뭘로 인증해요? 터치 아이디로 해요. 터치는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홈 버튼이 없잖아요. 네. 아이패드 프로에 네. 홈 버튼 상단에 있는 이 홈 버튼 있죠. 네. 홈 버튼을 터치 아이디로 대체했어요. 아. 그래서 길쭉한 터치 아이디가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원 버튼. 그렇죠. 전원 버튼이 터치 아이디에 들어가서 완전 지문이 새로운 인식이 되는 시도네요. 예전에 그 소니 스마트폰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네. 채용했고 갤럭시에서도 뭐 갤럭시 10E라든지 이런 스마트폰들이 많이 채용하고 있는 그 전원부에 있는 터치 아이디를 활용을 했습니다. 어. 야,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페이스 아이디가 도입되고 나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 끼다 보니까 네. 여러모로 불편한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좀 대체한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터치 아이디를 엄청 까대면서 페이스 아이디를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딜레마예요, 딜레마. 뭐한 짓이요? 이도저도 저 까질 말던지. 아니 이게 그 마스크 때문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마스크를 썼을 때도 인식이 된다든지 아니면 마스크 쓴 게 감지되면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칠 수 있게 네. 나온다든지 하는데 과연 이 마스크 시대가 끝나면 이제 페이스 아이디가 없는 패드가 쓸까? 사람들이?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페이스 아이디가 진짜 편하긴 편하거든요. 네네. 적응되면요. 마스크만 없다면. 네, 마스크만 없다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들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키노트에서 네. 가장 재미있었고 애플 진짜 요망한 것들이라고 생각한 게 난 가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게 진짜 뭐 이런 사기를 치냐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충전기를 뺐어요. 저희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그거 너무 매년 버려지는 충전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애플워치에 탑재되어 있던 그 기본으로 번들되던 네. 그 조그만한 충전기 있죠? 5W짜리. 네. 그 충전기를 앞으로 빼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충전기를 니네 충전기 많지? 그 충전기를 충전해. 라고 이제 포장을 했죠. 아, 근데 요거에서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사람들이 야 케이블이 없으면 그럼 뭐로 충전해? 라고 하시는데 충전 케이블은 드려요. 네. 근데 그 220V 어댑터 그걸 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컴퓨터에 꽂던지 뭐 아니면 뭐 집에 이미 있는 갤럭시 충전기 꽂던지 그쵸. 쓰는 거죠. 그걸 뺐으면 가격도 좀 빼줘야 되는데 그 가격만 얼만큼 빠졌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셨죠? 아니지. 애플이 환경 보호에 앞서니까 돈을 더 내야지. 지금 그린 웨빙 이 애플워치를 해주는데 그 마치 에코 버전. 비건 푸드가 좀 더 비싼 것처럼. 그렇지. 근데 재밌는 게 에르메스 버전에는 네. 여전히 계속 늘 제공을 줘요? 합니다. 비싸니까. 근데 5W짜리. 5W짜리를. 왜냐면 애플워치 충전도 5W면 충분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 이제 뭐 옹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실까 모르겠죠. 오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5와트 충전기, 우리 또 아망드가 이제 충전기에 대한 배터리와 충전기에 대한 특집을 자가발전에서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얘기 나와요. 5와트짜리는 이제 의미가 별로 없다. 있으면 그냥 누구 줘도 된다 이런 거는 뭐 이런 얘기들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5와트짜리가 지금 시중에 나오는 기계들을 과연 제대로 충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사실 그건 좀 약간 이제 미지수거든요. 그만큼 오래 걸리고 의미가 없으니까. 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차피 줘봤자 안 쓸 건데 뭐 빼주는 것도 환경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볼수 예전에는 있잖아.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자, 제조사에서 주는 충전기가 아닌 걸로 충전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보증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충전기의 그 신뢰도가 올라간 게 아닌가. 상향 평준화. 그런 그렇게 볼 생각도 수 있겠어요. 들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면 제품을 들 만들면 얼마나 보호될까 그 생각이 그렇지. 들었어. 그렇지. 이걸 빼면서 너무 당당하게 말했어.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그냥 아무 말 없이 뺀 다음에 나중에 뭐 그냥 이제 우리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네.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에 나와서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모두 이제 문매를 맞지 않나. 네. 뭐 어쨌든 다음 달에 출시된 걸로 이제 루머가 돌고 있는 아이폰 12가 네. 아이폰 12에도 이 충전기를 뺄지 그게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루머로만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에어 파워인가요? 애플 네. 파워? 네. 무선 충전을 해주는 그 기기가 빨리 나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걸 또 이제 한 20만 원 정도에 팔겠죠. 저희는 네. 가격을 용기 내었습니다. 그럼 환경부 생각하면 아이폰 12는 그 뭐지 크래프트지에 포장돼 가지고 그 충전기도 없고 케이블도 없고 이어폰도 없고 기계만 들어 있는 거예요. 돈을 더 제가 탄소 배출권을 낼게요. 살게요. 주세요. 제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애플의 이번 9월 이벤트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많이 뉴스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실사를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늦잖아요. 네. 방송이. 그러니까 저번 주에 있었던 얘기를 정리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는 네네네. 거니까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저희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걸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IT 얘기하면 이걸 듣고 다음 주에 가서 네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긍정 씨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예. 저희도 빨리 발전해가지고 한 주 앞선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따로 뉴스 주시고 이러면 엠바고 잘 지켜드릴 테니까 네. 보내주십시오.